안녕하십니까. 경마사이즈 넘버원 2014년 9월 20일 토요경제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전 수도 적었고 전체적으로 중저배당 흐름으로 이틀 연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병준 지난주 어땠습니까? 여러 경기 맞춤이었습니다만은 제가 AL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그런 인기마들 속에서 압축이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가는 없었던 그런 경마 주간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다릅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편성도 빡빡하고 좋고 배당도 짭짤하고 노리는 마필들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민수 의원도 상당히 지금 재밌는 경우 좀 많다 그랬는데 이번 주는 지난번과 다른 양상이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 결과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어렸던 편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어찌됐든 배당 자체는 낮게 형성이 됐더라도 이병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경기를 적중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임팩트라든지 뭔가 좀 강렬한 포스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는 지난주고 어찌됐든 이번 주를 준비했는데 이번 주 제가 훈련을 보면서 그리고 복귀를 하면서 이병지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번 주가 좀 낫다. 지난주보다 훨씬 낫다. 일단 배당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중저배당, 중배당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접전과 혼전이 굉장히 골고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배팅하기 굉장히 좋고 역시 혼전 경주는 과감하게 이변말을 놓고 배당을 적중에 상관없이 노리셔야 되겠고 나머지 경주도 쉬운 경주도 몇 개 경주 있습니다. 그러한 쉽고 어렵고 배팅 해볼 만한 경주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종 오늘의 승부처는? 네, 오늘 승부 경주는 이제 후반부인데요. 10경주 그리고 12경주. 10경주, 12경주. 그중에서 메인 승부처는? 메인 승부는 12경주를 잡았습니다. 네, 12경주가 이병주연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김민수 저는 7경주하고 9경주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경주가 승부처인데 그 중에서 메인 승부처는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1경주부터 쭉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1300m 국내산 육군 경주. 국내산 육군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인기마가 4번 머제스틱하고 7번 스페이스타인데요. 일단 인기마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복병 마필이 이제 1번 러닝 탱크 그리고 이제 선행 나설 수 있는 2번 플라이 챔프 외곽에 이제 10번, 9번 이 정도로 보여주고요. 자, 이번 경우 제가 한 마리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기마입니다만 7번마 스페이스타. 제가 지난번에 방송 승부 경주였는데 제렐주도 때리고 스페이스타 때렸는데 제가 노렸던 축이 다이아곤이 자빠지는 바람에 그때 한 30배짜리를 노리고 들어갔다가 27.4배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스페이스타는 혈통적으로 있죠. 7마를 무려 3마리나 배출한 상당히 목이 혈통이 좋은 마필이라 제가 쪼고 있다가 제대로 한번 찍었는데 제가 한번 축을 잘못 세워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선입으로 끈기를 바라면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더 뛸 거로 보고 저는 7번을 대가리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번마 스페이스타 직전 경주 외곽 선입작전으로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과 모습 자체를 유지했던 마필이 7번이고 자, 실전 6번을 뛰는데 딱 한 번 들어왔는데 그때 지금부터 지난주서부터 뛰기 시작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이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7번마 스페이스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 중 솔직히 4번은 머디에스틱이 자, 문정균이기 때문에 이건 좀 세게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김옥형 기수가 기승하면 솔직히 말해서 좀 인기만은 항상 잘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4번 머제스틱 직정력 늑발하면서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머지 마필들한테 쉽게 제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만 머제스틱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일단 5번만 세별이는 어떻게 봐요? 김옥성 기수의 세별이는 능력은 큰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편성상으로 볼 땐 지을 수는 없고요. 어부지리 정도는 가능하다 봅니다. 5번만 세별에는 지난번 경기 거품 물고 지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데 3번 클레버 탱커라든지 외곽인 10번만 가드 플러스 9번 블랙 드래곤 이런 마필도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러한 마필들을 마필 상태를 보면서 일단 4번하고 7번 자체의 이 두 마필이 아마도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주 하겠습니다. 1200 국내산 육군 경주. 역시 신마 경주. 신마들이 좀 출전한 경주 하겠어요. 네, 신마들이 한두 번 뛰는 분도 있고요. 데뷔전 치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미가 약하다. 편성 강도는 좀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고 이번 경주 절호의 찬스를 맞은 마필 저 개인적으로 2번마 농권 선택이 그야말로 이제 6번째 만에 첫 입상의 포기가 아닌가. 지난번에 그 위즈 브라운, 생각도 못했던 위즈 브라운이 강선행을 구사하면서 선행을 빼앗기고 싸우다가
걸어 들어왔습니다만은 제 능력을 100% 발휘 못했고요. 잘못했기 때문에 10번에서 이번에 2번 게이트로 좋아졌다. 이번 경주는 안유리 기수가 마음먹고 한번 강력한 선행승부로 한번 뺑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농번 선택 좋고요. 저 개인적으로 6번만 카틴 프린스는 11주 만에 출전했지만 지난번 경기 포토시 사고로 접어들 때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다. 제가 이 재결은 좀 의심 아니에요. 분명 재결에 불이 들어왔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재결 불이 안 들어오면서 그냥 착순 확정 짓고 말았는데 포토시 치포. 자, 어찌됐든 6번마 카틴 프린스는 방해만 안 받았다라면 나머지 마필도 모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6번에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요? 네, 나머지 마필 중에서 지난번에 살짝 변화를 보였죠. 7번만 좋은 인연. 요거를 이제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7번만 좋은 인연도 지난번 경주 선의권에서 나름대로 정말 근성있는 걸음 유지했고요. 또 나머지 마필 중 지난번 경주 늑발했던 4번마 퍼펙트 밀도 기습전이 약간 가능하고요. 또 나머지 마필 중에 대비전 치료는 8번 스피드 제왕. 거기에 뭐 순발력 있는 3번 베블들이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인정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세게 보는 마필은 역시 선행의 찬스인 용번사 선전에 거기 6번 카틴 프린스, 거기 4번 퍼펙트 딜, 7번 좋은 인연인데 2번, 6번을 좀 세게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6군 경주. 역시 이번 경주도 국내산 6군 10마들이 출전한 경주. 이제 혼전도가 있는데 강축은 서 있는 경주로 보이십니다. 네, 강축이 열어나죠. 신봉불패.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브리그의 동생이다. 앞으로 상당히 뛰어줄 거다. 그때 누구 하나 있었죠? 치포인가? 그렇죠. 네, 그러나 뭐 쉽게 외곽에서 강포 넘어갔다가 마지막 2착을 됐는데 이번 경주 상대마들이 주인공수 때 모습 볼 때 강한 포스 주는 마필이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혈통적으로 본다면은 4번마 상담마마 일요일에 나오죠. 1군 경주의 내장산. 내장산의 동생입니다. 얘는 주인공사 모습 보면 뭐 그다지 강한 포스는 없었습니다만은 문세영이가 탔다는 거. 석봉이가 주인공사를 통과하고서 문세영 기수가 탔는데 일단 순발력이 있어 보여요. 최근은 상당히 왜소합니다만은 강단은 있고 혈통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11번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아 보여집니다. 신봉불패는 우리 김희선 말씀대로 강축인데 후차권 싸움인데 후차권 되는 마필이 뭐 3번, 4번, 7번, 8번, 10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번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 11번 3번 불패는 글쎄 이병준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훈련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어찌됐든 2022편 성전 대장으로 보이십니다. 자, 나머지 4번마 3경 마마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5번마 에이미 스파크 마필 자체는 이제 초반에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이고, 6번마 인수제도 솔직히 저는 무시 못하겠습니다. 외곽에는 12번 야전대장군은 직전 경우 제외는 됐지만은 주행 검사 때 모습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글쎄, 뭐 신마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저는 11번 3번 불패만 딱 믿고 현장 가서 다시 한번 마필 상태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11번 선봉 불패는 빠지지 않는, 신봉 불패, 빠지지 않는 축이다. 네, 거기 나머지 4번 상감마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4경주 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5군 경주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산 5군에서, 글쎄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전력상 우열은 드러난 경주가 그렇죠. 보이시는데.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6번은 진명신하고 8번만 구스카우트가 좀 눈에 띄는 경주인데. 네, 그렇죠. 나머지 복병권 중에서 보는 마필 있어요? 뭐 뻔하죠. 4번은 세상만사. 뭐 하나 더 본다면 3번 정도고요. 6, 8, 4, 6번, 8번, 4번, 3번. 이 안에서 결정이 나는 경주를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충만은 문세영 기석 8번을 타긴 했습니다만은 충만은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기대하는 마필이 6번이고요. 찰과상 때문에 2달 만에 나왔습니다만은 그건 뭐 입구 기수의 자가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6번과 진명신하가 다시 한번 선행 1000m 최단 거리에 다시 한번 선행 찬스 맞았다. 저는 6번 한 번 더 믿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과 진명신하. 지난주에 또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곤장은 한 100대를 쳐야지만 속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또래는 기승정지를 안 줬더라고. 재결이 뭐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시작부터 땡기고 끝까지 땡기는데 그걸 또래를 안 줬다. 우리 재결은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요. 재결은 솔직히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걔네들한테 무슨 월급을 줘야 되는지. 재결은 눈 감고 재결을 받다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또래는 다음번에 나오면 초강력으로 한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판이었고요. 그 진명신하가 그러한 게임에 또래랑 같이 뛰면서 선행으로 무리를 하면서 일요일날 나오는 강토를 이겼죠. 초강력 대가리. 물론 강토리가 내측에서 흙물 맞으면서 못 뛴 건 사실인데, 그러한 마필까지 선행으로 제압했던 6번만 진명신하는 축이다. 거기에 8번만 부스카트, 뭐 직전형 정도만 뛰면
뭐 2차까지는 거저인데 거의 문생이 탔어. 이건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봐야죠. 그래서 6번, 8번 끝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그냥 얘네들은 경주마로 뛰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5경주 하겠습니다. 1100m 국내사 5경주. 일단 이번 5경주도 일단 출전 주수가 4경주하고 5경주는 좀 단촐해졌습니다. 자, 일단 이번 5경주도 어느 정도 뛸만한 마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수는 별로 없는 경주로 보이십니다. 뭐 넓게 볼까요? 네. 네 마리. 네 마리지. 1번 클레이건, 3번 올가닉, 4번 발원지, 너무 넓어. 5번 수베니어인데 제가 지난번에 수베니어를 뭐 강하게 추천드렸고 승부로 또 우리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만은 6.5배가 나왔죠.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저는 이번 경주 메비우스하고 수베니어가 빠르죠, 발이. 거기 발이 빠르긴 합니다만 수베니어는 굉장히 편하게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선행을 돌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준벨로의 자마로서 살렌트준의 동생이다. 상당히 기대치가 있다. 10개월 만에 나와서 바로 쉽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역 기술을 한 번 더 5번을 믿겠습니다. 야, 진짜 준비를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48.8이었죠, 과거에. 자, 아무튼 5번마 수베니어는 직전경 총알 발주를 보이면서 체중이 23kg가 쪘음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돌면서 사이즈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승군자 2구미 2편성에서 빼긴 좀 어렵고요. 자, 개인적으로 일단 3번마 올가닉 파머시는, 글쎄요. 일단 기수의 기승, 문세영의 기승이, 무언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마필이 바로 3번마 올가닉 파머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막판에 진로가 약간 막혔는데 틀어서 끝걸음 그대로 유지한 것도 그렇고, 글쎄요, 뭐, 지난번 경주 편성, 솔직히 말해 인정은 안 되지만은, 어찌됐든 끝걸음과, 그리고 전 구간에 걸쳐서 좀 어설프게 탔다는 점, 역시 문생이라면 저는 3번마 올가닉 파머시는 2차까지는 갈 수 있다. 거기 강편성에서 전력을 보관했다 1번마 클레이건, 거기 4번마 발원지 솔직히 느끼만 안 오는데, 여기까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6경주 하겠습니다. 6경주는 1200m 혼합 4군 경주. 자, 이번 6경주는 이제 능력이 좀 있는 마필. 그렇죠. 지금 5전 경주, 1경주에서부터 5경주는 솔직히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키를 이만큼씩 재드렸어요. 근데 이번 6경주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혼합 4군 마필들이 좀 수준한 경주로 보이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 점배당 1점 몇이에요? 1.4로 끝났죠? 피니시 블로. 그때 제가 이거 위키드 메신저에 그냥 한 방에 넘어가자. 1.0으로 출발해서 1.4. 자, 선행을 가서 쭉 막판이 조금 힘들었지만, 이번 경주도 단독 선행이 유력하고요. 여기 1번, 금화 빅토리아. 노리십니까? 네. 저도 지난번에 제가 다음에 나오면 꼭 승부하겠다. 근데 이번 경주에 깜빡이가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에 누구예요? 카카바바. 8번 장산태양 정도가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1, 5, 6, 8? 이 4마리만 팔리고 나머지는 뭐가 팔릴까? 4번? 문학의 한 코르가 조금 복병 정도로 팔릴 것 같습니다. 일단 1, 5, 6 3마리가 팔리고 네, 일단 1, 5, 6. 1, 5, 6이 8, 4, 9 이런 식으로 팔리겠죠. 네, 1, 5, 6 그다음에 8, 4로 팔 텐데 일단 저는 문학의 한 코르는 19번을 뛰어왔고요. 나머지는 다 신빙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한 번밖에 안 뛰었고 지난번에 그냥 외곽에서 가는데 선입으로 그냥 가는 대로만 가줬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그때 이걸 놓고 했기 때문에 뚜껑이 많이 열렸는데 입구 기수가 아무튼 1호 어때 압축하는 게? 좋습니다. 1호익 생각해 5축으로 1, 6 딱 들어가는데 자 개인적으로 이병렬 충분히 알성이 좋고 일단 5번은 피니시빌로 노리고요. 1번과 금화 빅토리아는 조기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찌됐든 상태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얼마큼 팔지 모르겠지만 믿고 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6번과 카카바바를 다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과연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 5, 6, 5, 6 글쎄요, 한 서너 배 나오겠죠? 그러니까 걔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3배, 아니 2.5배, 3.5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5번, 1번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6번이 복병이고 나머지 4번, 8번 이 정도 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경주 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5군 경주. 자, 지금까지는 약간 밋밋하게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병정과 저와. 자, 이번 7경주는 김민세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승부처 3개의 경주를 적중을 했는데 어찌됐든 배당 자체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왜? 당연 현장 가니까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었고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너무나 많이 팔리는 바람에 마치고 나서도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7경주는 다릅니다. 어찌됐든 인기마 중에서 안 보는 마필이 또 추천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마필 중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변한 두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마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한 4마필에서 5마필 싸움으로 약간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갖는 인기마 중에서 완전히 부러뜨릴 수 있는 마필이 있고 또한 나머지 마필 중에서 2마필로 딱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는 당일 현장에서도 뭐 전혀 마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 방으로 압축을 해서 때리겠습니다. 배당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자 복승식과 쌍승식의 축 한 마리 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그냥 올 수 있는 2차까지 무조건 올 수 있는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는 한 방으로 배당에 상관없이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 자 김민수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이겠습니다. 1400m 혼합 3군 결정 경주이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혼전입니다. 굉장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경주 접어들면서 7경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혼전이 많습니다. 이번 8경주도 혼전으로 보이시는데, 뭐, 되는 마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출전 마필은 14마리인데, 과반수 이상 네. 되는 마필. 그래서 네. 혼전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뭐 엄청난 혼전입니다. 오늘 풀경마의 어떤 최대 혼전. 어떠한 결과 나와도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100배 이상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경우고요. 일단 뭐 이건 인기만 뭐 할 거 없습니다. 인기만 하는 게 뻔하죠. 3번 티나브라더, 1번 세영이, 그다음 외곽에 10번 가람산성, 그리고 5번 지난번 승부 적응했죠. 브로드웨이 자니. 그다음에 12번이 얼마나 팔릴지 몰라. 2연장을 때리고 승부전을 펼쳤는데 김민수는 세게 보나요 이거? 잘라야지 무조건. 잘라야죠. 그래서 이런 경주는 어떻게 가냐? 저도 잘랐습니다. 자르는 마필을 얘기해보려고. 그래놓고 압축하는 게 낫다니까요. 일단 뭐 우리 김민수 의원은 12번을 잘랐고요. 성미산 봐, 안 봐? 성미사는 봅니다. 봐? 네, 이번 경주에 저는 완전 혼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동안 이제 헤맸던 놈들 어떻게 한번 찔러보려고 한번 작심했던 그런 마필들이 복병마 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특별히 추천할 말은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 혼전이니까 압축을 하지 말자니까. 압축을 하면은 근데 잘라도 의미가 별로 그렇게 아니, 크진 그러니까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난 성미산은 안 될 것 같고 홀리데이 펀치 거기 10번 빅 프라이스 스타도 이거 당일자가 무지하게 인기만 팔린다고. 우리는 주만 자르죠. 너무 다 자르면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보는 말이라고. 13 맞추는까지 자르고 내가 보는 말은 그래요. 1번, 3번, 5번, 10번, 11번인데 근데 여기서 저는 3번을 세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3번만 티나 브라더가 지난번 경우 때 제가 적중해서가 아니라 얘가 원래 도비가 높았단 마필이고 그래서 맨날 코블레를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말들은 이 먼 곳을 볼 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고개를 들읍니다. 말들 눈이 여기 붙어 있어서 말들은 300 거의 60도까지 사방을 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어찌됐든 코블레를 했다는 거는 도비가 높기 때문에 코블레를 하는데 이 티나 브라더가 그래서 주행 자세가 안 좋고 제대로 뛰지는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우 직선에서 빨려 들어올 때 보니까 그런 앞벽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수치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티나 브라더를 세게 본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 경주는 뭐 워낙 혼전이에요. 발빠른 마필도 많고 지난번에 난 비체형 놓고 깜짝 놀랐네. 비체형 들어온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또 국산마로서 10번만 가람산성이 비록 전국 수평수 기수긴 합니다만 일단 전기상으로 볼 땐 상당히 유리하고요. 또 최근에 분위기가 장기 휴양 이후에 이제 막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저 한 마리 추천하자면 외곽에는 10번만 가람산성 국산마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3번 티나브라더 10번 가람산성 보고요. 나머지 1번, 5번, 11번 비태형도 충분한 경쟁력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 혼전은 혼전 아닙니까? 뭐 3번, 10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좀 열어놓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현장에서 상태 좋고 느낌 특히 좋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런 마필 엮어서 저희 추천했던 마필과 엮으면은 경주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 8경주는 뭐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경기 아닙니다. 그렇죠. 경주가 어떻게 튈지 모르고 우당탕탕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마필 경주고 이번 8경주는 3번, 10번 두 마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주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4분 결정 경주. 자, 이번 구경주가 7경주에 이어서 김민수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7경주, 9경주, 이제 후반부에는 이병주 형이 마지막 10경기서부터 이제 담당을 하실 텐데, 자, 어찌됐든 이번 9경주 승부처, 일단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한 혼전 경주입니다. 이번 9경주는 안말 경주죠. 국산 4군 1200, 비교적 단거리고. 일단 제가 노린 말 한 마리만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끝번 시청한 말입니다. 14번 다크레이디. 제가 대가리를 잡았는데, 다크레이디가 지난번에 발주도 나빴고, 컨디션도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막판에 못 잡을 거리 날아갔다. 아예 대놓고 끝판왕이었어요. 저는 뭐 간략하게 14번을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구경되었습니다. 역시 이병주연 14번 다크레이디. 저 역시 노림수 축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대가리 맞습니다. 지난번 경우 제가 네트워크에 다크레이디 한 방으로 때리면서 저희 팬여러분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쌍까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늦발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후미권에서 막판 날라왔을 때 정말 살벌하게 날라들어왔던 것 같아요. 야, 저렇게도 날라들어올 수 있구나. 다크레이디가. 원래는 다크레이디는 선행마였습니다. 네. 갑자기 느닷없이 취입을 하면서 최근 좋은 경험주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14번 다크레이디는 대가리인데 나머지 후자권에서 그냥 와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구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14번도 노리지만은 나머지 마필 중에 또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한 방으로 때려 갈기려고 이번 구경주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물론 인기마로 팔리는 6번만 스윙캣도 있습니다. 전 솔직히 6번만 스윙캣은 제가 안 봅니다. 완전히 자르고 갈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조금 인기를 모는 마필들이 있는데 그러한 마필들 다 버리고 일단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 한 마필이 있습니다. 14번 축으로 놓고 딱 한 마필인데 일단 지금 당장은 한 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분위기도 보고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기 때문에 받칠만한 마필들은 현장에서 고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구경주는 14번 축으로 놓고 한 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 되겠습니다. 네, 10경주 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4군 별정 경주. 자, 이번 10경주는 자, 오늘 이병주연이 1경기부터 9경주까지는 계속 앉아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번 10경주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주가 이번 10경주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14번마 해마루를 일단 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 때 그 벌컨이랑 떴을 때 절대 벌컨이 축이 아니다. 해마루가 대가리를 쳐도 할 말이 없다. 벌컨은 딱 한 번만 뛰어봤다. 그렇지만 해마루는 그 전 경주 내용 자체가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곡을 한 방 때려야 된다. 그리고 쌍으로도 해마루를 놓고 조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복과 쌍을 받치는 거 없이 뭐 ARS도 그렇고 문자로 한 방으로 다 때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해마루 어떻게 떴습니까? 이게 모래를 맞으니까 거북기가 있으면서 바깥으로 삐지면서 안쪽에서 처박혀가지고 헤맸는데도 막팔에 툭 놔주니까 엄청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변했습니다. 예전에 똥말로 왔던 해마루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13번만 해마루를 축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10경주는 뭐 13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딱 3마리 게임에 강축이 서 있는 경주, 복귀상에 강축이 서 있고 능력도 제가 볼 때는 뭐 능력 1위 같아. 1위 능력상 대가리 같은데 전개상 복귀상 이번 경주는 강축이 제가 노림수가 있는 복귀 노트에 딱 별이 떠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는 딱 3마리 압축합니다. 언뜻 보면 뭐 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뭐 휴양마인 4번 장선의풍도 있죠. 그렇죠. 여기에 2달 만에 나온 소로름도 이거 인기를 피할 수 없고요. 수성 BT 8번, 또 6번 가이스타트, 그리고 이제 복병권에서는 11번 새로운 불꽃, 12번 좋은데이, 그리고 한링콘까지. 자, 이번 경주는 이거저거 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볼 거 없고요. 능력상 딱 3마리 게임. 그 중에 우리 김민수 의원이 얘기한 13번 해마루는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3마리 중에 강력한 한 마리가 바로 13번 해마루가 되겠고 이미 뭐 말씀드렸으니까 뭐 숨길 필요 없죠. 그렇죠. 자, 나머지 2마리가 이번 경주에 제가 배팅하는 마필인데 이거는 딱 3마리에 강축 넣고 2방 뭐 강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0경주 어찌됐든 이번 10경주가 어렵습니다. 혼자인데 딱 3마필로 압축을 해서 공략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13번만 해마루가 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셨지만 어찌됐든 그거보다 더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승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김민수 저거 이렇게 거품 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필보다 더 강한 느낌이 있다는 마필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승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10경주 제가 보기엔 맞아 있는 경주를 보이기 때문에 이병주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경주 되겠습니다. 1700m 혼합 2군 핸디캡 경주 되겠습니다. 자, 핸디캡 경주인데 핸디캡은 거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뭐하러 핸디캡 경주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핸디캡은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9번 플리시 스킵은 저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야죠. 지난번에 뭐 우리 김민수도 맞췄겠죠. 아유, 당연하죠. 제가 좀 과하게 초강력 뭐 A급까지는 아니지만 초강력 몰빵을 때리면서 나머지
뒷경주 생각하지 말라. 다 때려박자 했던 게, 그, 조한별이라고 이게 위닝엔드에 깜빡이 팔렸더라고요. 고마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뭐, 빼다가 아니었어. 마지막에 이제 차이가 없이 떨어지면서, 자, 아무튼 스플리시 스킵은 이번 경우 선행을 못 가는 것도 감안을 합니다. 우리 김민선이 무조건 추기라 했겠어요? 선행 못 갈 수도 있죠. 디바인 시크가 있으니까. 그러나 주폭으로 나갈 것이고, 만약에 따라가서도 그 정도 정제, 단순 도주를 볼 수 없고요. 일단 뭐,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있고요. 문재인 기수나 조한별 기수나 상관없이 9번은 대가리인데, 문제는 대가리가 문제가 아니라 후착이 문제가 있습니다. 후착권이 지금 누구죠? 4번. 케이어스 엔딩. 인기마가 4번. 7번 한라. 7번 한라축제. 그 다음에 나머지 말 북병마가 10번 코드에이스, 늑바라고 왔죠? 5번 이스트글로리.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있다면 이제 6번? 1번. 1번? 서든포츠는 김옥성 기수가 일주 유일하고 지금 기승용주 먹고 일주 유일하게 나오는데 1701번 게이트라 조건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쉽지 않겠죠. 자, 아무튼 후차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후차권이 문제인데, 자, 후차권에서는 4번 KS 엔딩하고요. 저는 7번 한라축제 전력이 앞서 있다. 두 마리가 앞서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한라축제가 승군전이죠. 승군전입니다만 지난번에 두 달만 나와가지고 뭐 압도를 했습니다. 선행을 나가서.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만입니다만 4번 KS 엔딩과 7번 한라축제가 두 마리가 후차권에 앞서 있다. 그 중에서 7번만 저는 한라축제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9번 플리시 스케일은 축으로 인정한다. 제가 역시 뭐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나머지 4번과 케이오스 엔딩과 7번 한라축제 이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 나머지 복병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5번만 이스트블루를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지금 추간사도 잡고 타면서 막판 취관도 그렇고, 마필 능력을 다 떠나서 뭔가 좀 아낀 느낌이 있어요. 아꼈다면 분출을 좀 시켜야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끼다가, 한번 화가 났을 때는 화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트블루가 이렇게 좀 화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승부전 치렀던 7월달 경주, 8월달 경주, 두 차례 경주 모두 전력을 좀 숨겨놓은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번이 화를 낼 가능성이 있고, 물론 9번 플리시 스킵, 거기 4번 KS 엔딩, 7번 한라축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9번 축이고요. 나머지 복병 중에서는 5번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경주 되겠습니다. 1900m 국내산 2군 핸디캡 경주 되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는 이병주 위원의 메인 승부처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자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거두절미하고요. 12경주는 만약에 토요경마 12경주까지 잘 안 됐으면 한 방에 다 만회하는 찬스고요. 만약에 이기고 있다면 그걸 곱하기 더블 곱하기 2라 그러나? 하여간 뭐 엎어치기로 때릴 거고요. 뭐 현장에서도 그럴 변화가 없겠습니다만은 단통입니다. 이번 12경주만큼은 바치기 없는 단통. 근데 얼마 전에 단통 때렸더니 발쪽에서 안 나온 게 있었어요. 팍스라이? 팍스라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이번 12경주만큼은 단통으로 때릴 생각이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1번 콜미로켓이 전 예상제 올 때가 잡히겠죠. 그렇죠. 얘는 인정합니다. 눈 씻고 봐도 선행마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 선행 나갔던 게 라이팅 이글인데 없어서 나는 거죠. 근데 뭐 콜미로켓은 얘가 넘어간다고 그냥 바로 풀어지겠죠. 아무튼 콜미로켓은 인정을 하고요. 후차권에서 쉽게 말해서 단통으로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후차권 되는 말이 좀 몇 마리 있죠. 많죠. 일단 언뜻 보면 액면은 9번이 아니겠습니까? 9번 CT우스. 제가 예전에 그 88년짜리 메인 승부경주고 스포츠 조선배를 운 좋게 맞췄습니다. 운 좋게 맞췄고요. 그날 깽판을 썼죠? 그 하만색인가? 무리하게 펼쳐보지. 개까지 세 마리였는데 아무튼 CT우스가 액면이 좋죠. 그렇지만 CT우스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의 막권에 없습니다. 막권에 없어요. 그러면 말이 지금 골연골증 때문에 지금 10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경이식 CT우스가 만약에 2배 이렇게 깜빵으로 시작하면 제 막권이 없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깜빵이 아니니까. 자, 제가 때리는 막권은 딱 한 마리. 도끼상, 정계상, 능력상 쪼고 있는 말이 제대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 콜미로켓 인정합니다. 1대를 인정하고 한 방으로 몰빵성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2경주 1900국내산 2군 핸디캡 경주. 어찌되었던 1번은 인정한다. 나오는 빌직 쓰레기를 다 걸어치우고 9번 CT우스는 역사 속으로 흔적 없이 그 뭐라 그래? 보내는 거.
아무튼 9번 CTU스는 버린다. 다음에 틀리면 보면 이번에 뜨는 거고. 다음에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결정하니까. 다음에 이번은 아니다. 요거는 무조건 때려주기도 CTU스는 오면 안 됩니다. 오면 안 돼요. 그 말이 맞아요. 12경주 이병준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 1300m 플랫한 3번 별정경주. 마지막 13경주 좀 달려왔더니 심신지려가 눈에 보이네.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인 인기만데. 자, 지난번 대상경주 때 얘가 뒤에서 왔다 이런 걸 다 떠나서 편성이 어땠습니까? 클레이시 왔을 때 선행을 자력으로 거기 스트롱 로드 1800에서 한 바퀴 돌지 않았습니까? 능력 있는 마필과 뛰면서 포트레이도 그때 대가리 들어왔어? 지난주가 시지난주인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심신지려 그라운 편성에서 추입으로 가장 걸음을 많이 남겼던 놈이 3번입니다. 거기 뭐 과거 때부터 제가 6월달 경주 인라이프랑 뛸 때도 제가 쌍으로 그냥 다 때리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복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정도의 전력을 최근 경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3번이기 때문에 뭐 훈련은 문생이 직접 간단하면서 완전히 뭐 제대로 만들고 났습니다. 아마 심신지는 그대로 축구를 인정하고 네, 제가 압도적이라 했던 얘기는 압도적 인기만가 아니라 압도적 강추기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따지면 심신지료가 제가 볼 땐 금이나 네트워크에 비해서 그렇게 능력이 압도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김민수 의원이 자세히 말씀드렸죠. 배팅의 충분합니다. 초강력 배팅. 뛰어내지 않으면 대가리 2차는 옵니다. 이거는 믿고 하시면 되겠고요.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심신지료는 추입으로 왔지, 지난번에. 근데 초반 봐봐, 13초 5야. 얼마나 클레이 샷이랑 스트롱 로드가 얼마나 센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금이 이런 애들하고는 비급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무튼 심신지로는 말씀드렸고. 근데 후차권이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데스타이와 2번 트윈스걸, 4번 금이의 순행 충돌 대상되고요. 또 나머지 똥마린 깊은 탄력 문세영이나 지난번에 개늑발했던 섀도우 폭스가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후차권에서 한 마리 보는 게 8번인데요. 네트워크가 달라졌네요. 그래서 지난번 선행을 가려고 했다기보다 앞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행을 갔는데 종반에 와서 근데 아직도 제가 볼 때 발을 못 바꾸는 것 같더라고. 좌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놈들 많아. 그러면서도 뭐 너무 압도를 해가지고 다크레이드를 출마하신 이기면서 늑발을 했지만 어쨌든 가장 최근에 와서 많이 변한 마필이 네트워크가 아닌가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머릿속에는 일단 현장 가만히 있으면 3파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좀 변화적인 얘기인데 뭐 경마장에 악벽 있는 마필, 좌고공마 뛰는 마필, 네. 그리고 삐지는 마필, 짝발. 우리나라 경주마들은 대다수가 악벽이 많아요. 대다수가 막 대가리 놓고 쳐박고 멀쩡한 놈이 별로 없군요. 그 멀쩡한 놈들이 일본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마필들은 모래 맞으면 못 뛰고 가면 쓰고 들어다니고 별수를 다 하기 때문에 이 악벽 다른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다리 바꾼다 잘 바꾼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못 바꿔요. 애들이 다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일단 마지막 경주 이제 3번은 심신지료는 일단 저 역시 인정하고요. 나머지 필중 8번 네트워크도 좀 뭐 예상 자체가 한판 한 바로 일단 보고 있는 판에 만약에 초반서부터 충돌이 일어난다면 직전 경주 문세영이 느닷없이 기승해서 늑발에서 깨졌던 7번만 섀도우 폭스가 직전 경주 무언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연을 갖다 가지고 있는 마필이 7번으로 보이기 때문에 막판 주입으로 찬스를 한번 노려본 다음에 7번 섀도우 폭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4년 9월 20일, 9월 20일 맞죠? 네. 토요 경주 경마 사이즈 넘버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현장에서 정말 집중 있고 좋은 예상으로 팬 여러분께 보답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요 경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